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는 소식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 깜짝 놀랄 일이 터졌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사흘 후인 5일 벌써 퇴원을 한다는 소식을 또다시 전해서 많은 이들을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입원해 있던 메릴랜드주 군병원 문을 나선 다음에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한 뒤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5일이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요. 우리 시각으로는 6일 날 아침에 저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서 이게 레알, 이게 진짜야? 그랬는데요. 퇴원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President, how many staff are sick? How many of your staff are sic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Do you think you might be a super spreader, Mr. President? I felt great, like better than I have in a long time. I said just recently, better than 20 years ago. Don't let it dominate. Don't let it take over your lives. Don't let that happen. We hav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going back to work. We're going to be out front. As your leader, I had to do that. I knew there's danger to it, but I had to do it. I stood out front. I led. Nobody that's a leader would not do what I did. And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I don't know. 트럼프 대통령은요. 경증 환자도 아니고요. 지금 74살의 고령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쓰이는 약을 투여받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단 사흘 만에 퇴원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레알일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좋아져서 완치가 됐다라는 거랑은 이제 뭐 사실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치료하면서 뭐 이제 중증의 이제 심각한 증상 자체가 이제 좋아져서 뭐 일종의 뭐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 또는 뭐 이렇게 좀 경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 그 이제 병원에 준하는 시설이 있는 백악관으로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장소를 이동했다. 뭐 저는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70세 이상의 노령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보통 이제 뭐 괜찮아 보이다가도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사실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백악관에서 계속 경과 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앞서 영상 보셨죠? 퇴원하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다. 정치적인 제스처다. 아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위기를 호기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전보다 어떤 때보다 더 좋아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 도착 장면 생중계라고 하는 이것을 결코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에서 바로 마스크를 딱 벗고 그걸 양복 주머니에 딱 넣고 그리고 바로 엄지척을 했죠. 그리고 2층 발코니 위로 올라가가지고 헬기 쪽을 향해서 2차례에 걸쳐가지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이런 행동들은 나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CNN 앵커들이 그 생중계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또 그 어떤 것이냐면 1층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 백악관 그 전문 전속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바로 뒤쪽에서부터 사진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중계하던 산데이 굽타라고 하는 이 CNN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정말 CNN. 유명한 기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의사인데 아하. 아니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저쪽에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저것이 그 안전한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우리가 꼭 무슨 북한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아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나와서 거대한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마치 북한 같은데 그래서 CNN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이제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죠. 나는 아무런 그 이상이 없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리얼리티 쇼를 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보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보는 것이 마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보는 것 같다. 어떤 일종의 혹평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마스크를 벗은 것도 놀라운데요. 입원했을 당시에도 정말 돌출 행동의 연속이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뭡니까? 지난 4일에도 입원 중인데 차량을 타고 외출을 했었죠. 아하. 급한 용무나 무슨 나라의 국가 대사 사건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카퍼레이드예요? 그렇죠. 뭡니까? 그걸 아하. 했는데 네. 문제는 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증 환자, 고령 환자라고는 비만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한때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 마스크까지 했는데 네. 저 차에 미국 특수경호국 SS 요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하. 운전자 있었죠.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14일 동안 보호장을 해야 돼, 격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이 밝히고 있지 않은데 네. 수많은 전문가들, 정치평론가들, 의학자들, 언론사에서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하는 짓이 미친 짓이다. 음흠.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 10달 격리해야 된다. 네.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을지도 모른다. 아하.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얘기를 했고요. 네. 조나단 라이너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무책임함의 극치다. 그다음에 이번 밖에 드라이브를 함으로써 경호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리더다. 리더에게 돌아왔다고 했지만 리더란 자기의 세를 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국민이라도 그 건강을 아끼는 건데 정말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백악관 측에서도 정확한 이 경호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경호원들의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고 지금 불안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논란이 되는 장면은 또 있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4일이었죠. 백악관에서는요, 이 군 병원에 입원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서명을 하는 모습 같은데 그러네요. 백악관 출입 기자인 앤드류 페인버그가 이 사진을 면밀히 분석을 한 거죠. 아하. 그런데 백지 위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보였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트럼프가 코로나19와 싸움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모습을 연출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데일리메일은요, 이런 SNS상에서 리얼리티 쇼라는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서명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분은 지금 이 백지가 지금 수평 상태로 탁자 위에 올려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서명하는 걸 눈여겨보신 분들. 그래서 지금 저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에 서명한 거 아니냐. 이른바 쇼를 한 거 아니냐. 연출한 거 아니냐. 그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모든 게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선이 다음 달 3일 날 열리죠.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대통령 지지도 또는 이 투표율 그리고 심지어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아하. 것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입원하는 기간 동안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격차가 14%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인 대통령이지만 후발주자로 지지율 격차를 좁혀서 역전해야 되는 숙제를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할 때 조용히 입원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저렇게 사진도 내보이고 뭐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태어난 그날 아침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 네. 집에서 쉬신 게 아닙니다. 네. 바로 본인에게 투표하라, 나를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자의 글까지 인용해서 무려 20건에 육박하는 SNS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아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투표하라, 보트라는 글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퇴원 이후에 지지율에 변동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며칠간 또는 그 캠프 사람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런 행동, 일련의 행동을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민폐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극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혹시 너무 조급증에서 저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내로 와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서 해외로 간 것을 두고 정말 국민적 공분이 컸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추석 이후에 그런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던 20대가 작년까지는 추석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 놀이공원 등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만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었다는 직장인도 이번에 집에만 머문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장 볼 때 빼고는 외출을 삼가면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거리도 멀어졌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리 두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대외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 추석 때 놀러 간 사람들 괜히 얄밉고 그 영상, 사진을 보기 싫어서 SNS도 끊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은 나만 바보야.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요. 결코 방역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군가만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으면서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느끼는 박탈감 그리고 자기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이제 이런 생각이 확산이 되면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고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강한 수준의 방역의 조치들을 장기간 유지하기 참 어렵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비난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아주 잘 지켜주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좀 힘들어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방역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착실하게 수행하신 분들의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2주 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 고향 방문 좀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고향 방문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놀이공원이 이제 많이 그랬죠.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집안에서 콕한 분들은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대학생 집단하고 또는 또 이 가정주부를 여기 말씀을 드리면 집에만 가만히 있었던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월 중순 되면은 앞으로 이제 대학이 이제 대면 강의를 할 건가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자기는 안에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되면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추석 때 집에만 있었던 엄마 같은 경우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 호캉스니 뭐니 다 다녀왔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추석 지나고 혹시 이것이 퍼져가지고 이제 좀 감염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2주간 애를 유치원에 안 보내겠다 아이고, 하는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와중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을 걱정케 하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개천절은 지나갔는데 뭐가 남았죠? 이번 주에 한글날을 앞두고요.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에서 또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인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함께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글날에도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회를 하겠다는 저 단체는 절박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8.15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집회 신고를 하면서 일단 2,000명 규모로 인원을 정하겠다. 그리고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의자를 1,000개를 준비하고 이 의자를 간격을 2m 이상 띄우겠다. 그리고 발열 체크,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집회 신고를 하겠다, 질서 유지인도 102명을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글날 집회가 금지돼서 금지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받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나 경찰청에서도 이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에 또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대강으로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8.15 집회로요. 8.15 집회 관련 코로나 감염 확진자 감염된 사람이 600명에 달하는 뉴스를 안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이 시국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목청껏 외치는 걸까요? 대다수의 국민의 생명권, 이런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역 조치들이 강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제일 개인 방역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고 있는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인데 이들 시설의 경우에는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선 방역당국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 과태료 착용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단 다음 주 13일부터는 시행인데 일단 그때는 과태료 아무래도 한 달간 계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시범 기간. 하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들이 괜찮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안 되는 마스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예요. 밸브형은 그 앞에 이렇게 뚜껑처럼 닫혀 있는 건데 아하. 둘 다 결국은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네. 거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카프를 두르거나 옷가지 등으로 가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가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 혹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아하. 그리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그리고 수영장과 목욕탕, 마지막으로 공연 등 얼굴을 보여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절대 안 되고요. 답답해. 코는 약간 내야지. 이른바 코스크.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경우 알아두셔야지.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나 좀 몰랐어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해도 되는 경우, 용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래도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세금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가면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거나 음료를 섭취를 하는데 맞아요. 일부 지역에서만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19 벌써 8개월, 9개월 넘어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피로감이 높을 때 가태료 정책을 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도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방역 당국이 조금은 세심하게 귀담아 들어서 한번 반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